이 종목은 대체 왜이고요? 오늘도 주제는 7가지로 나눠보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보죠? 종목 중심이어도요.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 낙폭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심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장 초반부터 급락했었던 종목은 있었죠. 셀트리온이 대표적입니다. 그 블록딜 이슈가 잡혀 있었잖아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9천억 정도의 규모의 지분 가지고 있던 것을 블록딜로 이제 처분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항상 이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 종목은 깊숙이 빠지기 마련이었잖아요. 셀트리온도 여지없었고 이 시각 현재는 8% 넘는 급락으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이제 GS 홈쇼핑 볼 건데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GS 홈쇼핑 쪽으로는 8거래를 연속해서 계속 사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보합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8,000원 버티고 있는 GS 홈쇼핑입니다. 에코프로 지금은 하락 반전했죠. 근데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아쉽죠? 오늘까지 올라갔다면 8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는데요.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뒤로 한 채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래도 견조합니다. 이 정도면 3분기 일단 실적 잘 나왔고 급락장 속에서도 잘 나갔던 44,750원대 현재도 기록되고 있는 에코프로 움직임도 한번 확인하고요.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면 급락장 속에서도 버티거나 아니면 조금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실적까지도 안 좋다고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 KPS, 3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부 정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한국전력 5% 가까이 밀리고 한전 KPS도 3% 가까이 밀리는데 근데 한국전력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오늘 장중 내내 유입이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스닥 종목을 볼 텐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강하죠? 3%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 정책도 그러하고 4차 산업, 핀테크 산업 육성 이런 것들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수혜 분명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11,7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무려 6일 연속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참 강합니다. JYP 엔터나 SM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또 2%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고요. 블랙핑크의 모멘텀 여전하다는 분석인데요. 엔터주 또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그나저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피가 2,09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4%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도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요즘 장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할 수 있는 하락폭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해서 견딜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사실 0.4%, 0.5%로 마이너스로 출발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네. 좀 많이 꺾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보복 관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맞아야 될 거는 많다. 중국이 더 세게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 갈등 이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나오는 뉴스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업의 본질 가치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기보다는 네. 내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본질 가치를 믿고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들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어요. 어떤 이거는 걸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10월 4일이거든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거네요. 딱 이 기간대에 10월 4일 이제 모든 종목들이에요. 네. 한국전력도 11%, 한국제지. 이때는 이제 주가의 상한 제한폭이 한 15%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그때가 파란색으로
다 다 이게 물들었죠. 박스가 되어 있는 게 다 네. 하한가인 거잖아요. 다 하한가죠 이제. 그래서 맙소사. 그 당시에는 뭐 중공업주도 굉장히 잘 나갔고 조선주 잘 그렇죠. 나갔고 네, 네. 화학주 잘 나갔고 네. 뭐 전기전자 업종도 잘 나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금융위기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불이 물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뭐 크게 뭐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 근데 지난 금융위기 때 비교하면은 이 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거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인 그 금융 붕괴가 아닌 단순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순히 수급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시장에서는 사실 낙관론자가 있으면 비관론자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비관론자의 시장이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낙관론자의 시장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도하기보다는 네. 좀 버티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종목만 놓고 그냥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시장 무너지는 거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좋은데? 라고 판단한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볼까 하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이 대체 뭐가 있을까를 클릭 하다 보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가 튀 튀어나오는데 네. 며칠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까지 6일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 종목은 보세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상승하는 종목 몇 수가 지금 개요, 거의 대체? 뭐 2,000개 네.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16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상승하는 게 그중에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5월 달에 열린 이제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의 육성 방안이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거죠. 이 마이데이터가 뭐냐면은 고객의 신용 정보를 갖다가 이 인터넷 가격 비교처럼 하면서 뭐 고객의 뭐 소비 패턴이라든지 금융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뭐 내가 대출을 받을 때 KB은행에 가도 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고 뭐 다른 뭐 신용평가 정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합쳐가지고 통합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용 관리를 하는 그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누구냐?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그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CB 사업이라고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용도가 뭐냐면은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이에요. 이게 나이스 지킴이라는 게. 근데 이게 매출이 사실 거의 뭐 1,2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한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사실 이 개인 신용 정보에서 국내 점유율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엄청난 혁신이었잖아요. 이 마이데이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은 바로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좀 제가 볼 때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네. 좋아요 가도 네,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리온 가볼게요. 장 초반부터 나홀로 급락하다가 뭐 지금은 뭐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함께 밀려나고 있으니까요. 블록딜 이슈 잡혔는데요. 뭐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 블록딜 이슈가 뭐 어제 이제 터졌죠. 네. 어제 터지면서 저는 참 이게 셀트리온 투자자들 워낙 이 강성주주분들이시고 공매도에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뭐 국민연금 신규 대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힘이 상당히 그랬죠. 크기는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세계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가 이 블록딜을 처분을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저는 이거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셀트리온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블록딜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본질 가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래 이게 시장이 10월 달에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빛을 못 발했는데 4분기에 이제 트룩시마 허가가 있고 허주마 허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이미 셀트리온 유럽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위치로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고 시장 침투율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트룩시마가 유럽 시장에 출시한 지 1년 만에
그 시장 점유율 32%가 넘었어요. 이게 그 간단하게 뭐 그냥 그런 수치가 아니고 엄청난 수치거든요. 지금 오리지널 제약사들 다 셀트리온한테 잡아먹히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10월 달에 시장이 하락해서 이게 빛을 못 발하는 것뿐이지 사실 셀트리온은 본질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한번 기사 예전에 이 블록딜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한번 화면을 또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 보시면은 예전에 그 오릭스라고 일본 기업 있잖아요. 오릭스 캐피탈이라든지 야구단도 갖고 있는 네. 오릭스가 있는데 예전에 이 오릭스가 셀트리온의 우호주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2.15% 보유 지분이 있었거든요. 네. 오릭스가. 근데 주당 평당가가 그때 한 4만 3천 원 정도 43,000원. 매집을 했었어요. 엄청났죠. 네. 근데 블록딜 했어요. 뭐 투자 차익 했어요. 매도해서 얼마 챙겼냐? 600억 챙겼어요. 60% 수익 내고. 사실 엄청난 차익이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이게 7천억이 넘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이게 셀트리온이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시련 많이 겪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봤을 때 거의 5만 원대에서 공매도 때문에 그때 하한가 한 3번 맞은 적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본질 가치가 아직 셀트리온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단순히 뭐 테마색이 뭐 했기 때문에 2대 주주가 나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게 힘들 것이다.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께 뭐 예를 들어 지금의 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삽니까? 당연히 사죠, 저도. 당연히 사죠. 왜냐면은 지금 FDA에서 허가를 받은 게 이게 항암제 자문위한테 받은 게 16명인데 16명 만장일치로 권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너네 첫 번째로 들어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사실 유럽 시장보다 2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은 지금 이게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시장 빠졌을 때 좀 네. 사는 게 좀 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을 향한 이 대표님 한 대표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기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와이즈엔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투자 의견 정도? 네, 투자 의견은 저는 일단 좋아요로 드리고 싶고 그 빅뱅의 공백을 좀 블랙핑크가 메우고 있다. 왜냐면은 네. 방탄소년단이 지금 유튜브 팔로워 수가 한 1,230만 정도 되는데 블랙핑크가 지금 한 1,280만 정도 돼요. 이제는 그 방송에 대한 홍보 효과보다는 SNS 마케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누가 유튜버를 많이 팔로워를 갖고 있느냐의 승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니버셜 뮤직과 이제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것에 대한 호재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으로 좋아요 한번 좋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를 지금 주셨잖아요. 내일장 탑픽은 뭘로 갈까요? 나이스 평가 정보로 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이스 평가 정보 눈여겨봅니다. 자,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최근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2100선마저 붕괴되면서 어느덧 코스피 지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호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장중에 1년 7개월 만에 2100선이 붕괴되면서 2094선까지 출회됐다. 호가 부근에서는 2105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3% 이상의 급락입니다. 3.45% 하락하면서 718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저가 부근에 맴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급락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폭이 커서요. 6에서 8% 이상 하락하고 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43,000원 장중에 이탈했다. 호가 부근에선 다시 한번 4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여전하네요. 삼성전자부터 우선주까지 1% 이상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포스코 켄텍이 8%,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7% 이상씩 급락하면서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셨습니다.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장중 2100선 붕괴 소식이 속보로 전해질 만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내렸을까를 두고 여러 요소들이 꼽혔지만 내부 요인보다 글로벌 경기 민감도에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새로 쓴 종목만도 100개가 넘어섰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가 2100선은 사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61%의 내림세, 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3.38%까지 밀려나면서 720선도 이탈됐습니다. 환율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이 엔이나 달러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도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도 2,854억 원을 동반으로 내놨고요.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네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공격적인 투자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182억 원의 순매도 우위, 개인은 엇갈린 수급을 보이면서 1,000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도 소량이지만 36억 원을 샀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는 와중에서도 비료나 농업 섹터는 견조했습니다. 경농은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10% 이상의 급등, 농우바이, 효성, OMB 같은 종목들도 속속 올랐고요. 남북 정부가 산림 협력을 도모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업종 내 가장 크게 하락했던 의약품 섹터 볼까요? 지수만도 6.49% 하락했습니다. 종목 셀트리온이 8.19%까지 밀린 채 오늘장을 마감했으며 하나제약 3거래일 만에 반락했는데 낙폭 더 컸습니다. 7.91%의 내림세, 삼성바이오로직스 41만 원 선에 마감해 주었네요.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